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7일 동아일보. 오늘의 제목은 지역화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또는 1조 예산 투입할 만큼 효과가 없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 규모로 커지는 지역화폐의 논쟁.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남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의 효용을 체감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 지난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한 편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정식 연구 보고서를 요약한 8장짜리 사전 보고서로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표 직후 이 지사는 해당 보고서를 얼빠졌다, 엉터리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논란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의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만 살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창원사랑상품권처럼 발행하는 지역 이름이 앞에 붙인 형태가 많습니다. 액면가의 1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그만큼 할인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56곳에서 원래 229곳의 4배 이상 늘렸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는 3,65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29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의견은 대부분 찬성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역 민심 달래기, 전통시장 활성화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역화폐의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역화폐의 발행에 중앙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예산 투입하자 폭발적인 증가.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한 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년 12월 정부는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했던 지역화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고용 위기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지만 지역화폐의 발행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것은 2019년이 처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보도한 자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의 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곳에서 110곳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2조 3천억 원에 대한 할인율 4%를 보조해 총 84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서울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가 올 들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에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영린을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당초 3조 원의 계획했던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9조로 늘렸습니다. 국고 보조율은 4%에서 8%로 올렸습니다.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할인 금액의 80%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20%만 지자체가 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중앙정부의 예산도 기존의 721억 원에서 6,28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지자체와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소상공인,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서 현금 살포에 호의적인 정치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1조 52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국고 비율도 6에서 8%로 높아졌습니다. 2년 만에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는 4.7배로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12.5배로 불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경기, 성남 등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도 정부가 발행액의 3에서 4%의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이은 완판, 무색하게 사용률 저조, 솔솔한 할인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의 일부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225개의 지자체는 올 들어 3, 4차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대부분의 짧은 기간에 판매 물량이 소진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올 상품권을 판매 시작 5일 만에 지난 21일 매진되었습니다. 6월 경북 포항시가 발행한 포항사랑 상품권은 500억 원어치를 일주일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활용한 재테크 비법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나 학원 목록,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기와 장소를 공유하는 정보도 많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한 누리꾼은 엄마와 남동생의 도움으로 성남사랑 상품권 1인당 50만원 한도 150만원어치를 135만원에 샀다며 이걸 학원비 2달치를 선결제하고 외식도 할 때 10% 싸게 쓰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완판 인기만큼 실제 지역 화폐 사용이 뒤따라주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내놓은 서울 4차 추경안 예산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발행한 서울 사랑 상품권 4,185억 원 가운데 실제 결제된 금액은 2,360억 원에 56%에 그쳤습니다. 발행의 90% 이상이 팔리지만 절반 정도가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급증하는 발행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추석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사회보장정보원 등 55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취지로 직원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군이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는 경영평가의 성과의 24%에 해당되는 2억 원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효과 떨어져 그동안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여럿이 나와 있지만 결론은 엇갈렸습니다. 지난달 경기연구원은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업장 3,800곳의 지난해 매출을 분석해 지역 화폐 결제원이 100만 원을 늘어나면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45만 원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2조 7천억 원어치 발행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2천억 원, 부가가치 발행의 1조 3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2만 9천 명에 이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보고서를 통해서 지역화폐는 사용처 제약 등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정배 효과도 슈퍼 등 일부 업종에만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조세연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된 정부 보조금의 발행 비용으로 인해 2,200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하였습니다. 한국재정학회도 3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원들의 서베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부가가치의 창출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지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의 인해 지역 내 고용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일부 연구 방법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존 지역화폐의 연구는 대부분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힘입어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지난 2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관련 연구 보고서마다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문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비용 대비 효율 수단은 따져봐야 지역화폐의 정책 목표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데 있다며 일정 부분 효과는 있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당장 새로운 소비를 창출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못해도 돈의 흐름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지역화폐를 적정 수준으로 발행한다면 정부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투입되는 비용만큼 지역화폐의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상인 서울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지역화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 예산은 지자체나 소비자에 직접 주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우월한 방식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인수 숙명대 교수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가 효과 못지않게 소비자 선택권의 제약에 따라 비용도 크다며 지역 제한에 없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일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확대해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조 원이 넘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화폐 효과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중간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단으로 지역 화폐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화폐가 자칫 지방자치단체자의 치적 쌓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으로 지역화폐가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살펴볼 때입니다. 오늘은 지역화폐 상공인에 도움이 된다는 안과 1조 예산 투입할 만큼 효과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 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부 예산 지원 이후 발행 급증, 올해 자치단체장 229곳 참여, 3년 새 발행 규모 29배 이상으로 할인 금액이 80%, 중앙정부 부담, 본격 사용 확대에는 2년 채 안 돼 경제 효과 분석 결과 엇갈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일정 효과, 일부 업종에만 혜택 지역도 지자체 정치권은 찬성 의견 높아 정책 효율성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